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학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갑자기 자신감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졌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가 초등 수학 괜찮았는데 왜 중학교 올라가더니 갑자기 어려워졌지? 하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갑자기 어려워진 게 아니고 사실은 초등학교 때 이것을 놓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초등에서 결정적인 이것이 뭔지, 왜 그걸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잡아줘야 중등 수학이 쉬워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 수학에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첫 번째는 연산 원리의 이해입니다. 초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연산 원리를 이해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 곱하기 4는 12. 이걸 단순히 외워서 아는 아이와 3명이 4개씩 가지고 있으면 전부 몇 개야?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이해 중심으로 알고 있는 아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등 고학년, 특히 5, 6학년이 되면 분수, 소수, 비례식, 약수, 배수 등 개념적 사고가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단순 연산만 익힌 아이는 점점 벽을 느끼게 됩니다. 연산을 할 때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떠올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3 곱하기 19를 계산해야 할 때 세로셈으로 93, 27에 92, 18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23 곱하기 19는 23 곱하기 20에서 23 빼면 되니까 460 빼기 23은 410이네. 이런 방식의 연산을 연습하면 연산 자체를 단순 노동의 느낌에서 약간의 재미를 더하는 느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연산만 잘하면 수학 잘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몇 장씩 연산 문제집만 시키는 경우도 많죠. 근데 연산이 빠르다고 해서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이 쉬워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 5학년 때 나오는 분수의 나눗셈을 그냥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꾸고 뒤집어요 이렇게 외운 아이는 나중에 확률 문제나 함수 문제에서 분수가 나올 때 무너지기 쉽습니다. 왜냐면 이해 없이 외운 공식은 금방 잊혀지기 때문이죠. 공부는 왜 그런지를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확장이 되고 다른 개념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은 속도가 아니라 이해력이 중요합니다. 초등 수학에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는 수학적 사고력이라 불리는 수학 구조의 이해입니다. 수학은 구조를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구조를 파악하려면 기본적인 논리력, 관찰력, 언어 능력, 도식화 능력이 필요하죠. 초등학생 때부터 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고 상황을 그림이나 말로 설명해 보고 문제를 보고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기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초등 시절부터 훈련되고 길러져야 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2와 3을 더하면 5가 된다는 걸 단순히 외우는 아이와 2명이 사탕 3개씩 가졌는데 그럼 전부 몇 개야? 그림으로 그려보고 말로 설명해보는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고 경로를 가지고 자라납니다. 또 곱셈은 반복된 덧셈이다 라는 걸 직사각형 배열로 시각화하거나 실제 생활 속 상황과 연결해서 익혀본 아이는 나중에 문자화식, 방정식, 함수, 그래프 같은 수학적 모델링 개념도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고력은 그냥 문제를 많이 푼다고 생기지 않아요. 평소에 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보고 상황을 그림이나 말로 설명해보고 문제를 보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고 스스로 질문해보고 이런 습관을 통해 조금씩 길러집니다. 수학적 사고력은 수학의 기초 체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중학교 가서도 문제를 풀어내긴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깊은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풀게 되고 조금만 문제가 비틀어지면 금세 막히게 돼요. 반대로 이 사고력이 탄탄한 아이는 새로운 개념을 배워도 그걸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다른 문제에 응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실전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연산은 이해 기반으로 시키세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 그냥 풀기 전에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말로 설명하게 하세요. 언변이 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풀었다는 식의 설명이면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정리됩니다. 말로 설명하다가 막히면 다시 개념을 보충해서 익히면 그만이거든요. 설명할 수 있으면 100%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경험하게 하세요. 같은 개념을 여러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같은 곱셈이라도 직사각형 그림, 세로셈, 단위 환산 등 다양하게 다뤄보면 깊이 있게 익혀집니다. 네 번째, 느려도 괜찮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깊이거든요. 빠르게만 풀려고 하면 겉핥기식이 되기 쉽습니다. 내일 당장 중간고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강합니다. 초등수학은 단지 계산 훈련이 아니라 중고등 수학의 토대이자 논리적 사고력의 뿌리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중학교 수학이 즐거운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막막한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초등 때 연산 원리의 이해와 수학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잘 잡아두면 중학교 가서도 수학이 재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놓치면 중고등 수학이 벽처럼 느껴지죠. 우리 아이 수학, 초등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함께 바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